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권자 매도 신청에 대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CEO 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의 강의는 맥 잡는 실전 경매를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보시면요. 2023 타경 3681 사건이 되겠습니다. 공장인데요. 28억에 감정이 되었어요. 근데 한 번 유찰되어서 20억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사항에 보시면요. 배당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 이것은 경매 신청을 하신 분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매수 신고 금액 21억 5천만 원에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고 이 물건을 입찰했을 때 진정 내가 내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매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이 채권자 매도 신청이란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되는데요. 제1항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 채권자는 무엇이 누군가 하면요. 경매 신청한 사람을 우리는 압류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진행할 경우는 반드시 익료지를 취하고 있어요. 익료지란 이 경매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단돈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매 신청한 사람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원이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무익료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요. 1순위 건당이 5천만 원입니다. 2순위 건당이 3천만 원이에요. 3순위 건전당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3순위 건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낙찰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1순위 건전당이 5천만 원 배당받아갑니다. 2순위 건전당이 2천만 원 배당받아가요. 그리고 3순위 건전당은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익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익료가 되면 어떻게 경매를 취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취소하기 전에 누구한테? 압류 채권자에게 먼저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압류 채권자가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 일주일 이내에 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부담은 1순위, 2순위 이 건전당이 되겠죠. 8천만 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경매 비용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도 신고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8천만 원 더하기 경매 비용 100만 원 하면 8,100 이상으로 내가 입찰하겠다라고 가격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도 신고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내가 얼마로 해서 입찰하겠다라고 신고하지 않게 되면 경매를 취소를 시킨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6억 2,500 감정인데요. 4억 3,750만 원이 경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보시면요. 자, 그 등기부 등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되어 있고요. 건전당 3순위가 김땡땡이 되어 있죠. 근데 임의경매 김땡땡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가 상당히 있죠. 이 금액이 얼마인가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5억 4,600이 돼요.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경매는요. 이 건전당 같은 경우 보시면 120으로 통당 가격은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채권 원금이 있는데 원금의 120%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1.1로 나누게 되면 이게 채권 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원금이 4억 5,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억 5,500인데요. 이 경매 신청 금액은 얼마? 4억 3,75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낙찰되게 되면
이 사람만 받아가도 선순위 근장만 받아가도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네가 매수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자 매수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가 되면 최고장을 벌린다는 겁니다. 이 최고장을 벌리는 것이 뭐다? 경매 신청자에게 매수 신청을 타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최저 금액에서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입찰하겠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이것이 압류 채권자로부터 금 2,350만 원의 매수 신청 보증이 있다 되어 있죠. 이것은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내가 입찰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하게 되면 결국 이분이 낙찰받아가야 되는데 매수 신청 금액 4억 3,750만 원 되겠죠. 그리고 2,300 보증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비용이 한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4억 6,600만 원의 입찰 금액을 이 압류 채권자가 제시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금액 이상으로 낙찰받으면 그 사람이 낙찰받는 것이고요. 요 금액 미만으로 입찰하게 되면 이 김용 씨가 결국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채권자가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 금액을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찰 금액 적어내신 분이 최고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채권자 매수 신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6억 700에 이렇게 낙찰받았죠. 그러면 아까 제시한 것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으니까 이 매수신고인 군위에 계신 이분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제 매수인이 되어가지고 권리를 취득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건은 보면요. 2001년 타경 3681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억 아까 감정이 됐었죠? 20억까지 떨어졌는데 23억 8,230만 원에 낙찰받아갔어요. 이 서진 인터내셔널에서 받아갔는데요. 이 경우를 보면 경매 신청 채권자 임땡땡이 매수신청서 매수신고 금액 21억 5천만 원을 제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억 5천만 원보다도 여기서 더 높게 입찰했기 때문에 이분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2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했다 그러면 이 매수신청서 제출한 임땡땡 이분이 낙찰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매각 물건명 넣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경매 신청자가 매수 신고 금액 이렇게 제출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는 또 압류 채권자로부터 이렇게 1억, 아까는 2,350만 원 되는데 1억의 매수 신청 보정이 있음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 입찰 금액 플러스 요 1억 더하기 경매 비용 해서 요 금액보다도 높게 낙찰받으면 그 사람이 낙찰받는 것이고 요 금액보다도 낮게 입찰하게 되면 이분이 낙찰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마다 기록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입찰 금액을 얼마로 적어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괜히 이걸 몰라가지고 이 매수 신청한 금액보다도 낮게 입찰하면 결국 떨어지니까 법원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괜히 헛수고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신청 이렇게 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낙찰에 임하는, 입찰에 임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 매수 신청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원의 기록 사항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결국 헛수고,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